111222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한다.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렇죠. 세 번 던져서 세 번 던져서 총 경우의 수가 몇 번이에요? 저는 6팩토리얼분의 3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건 6개를 배우라는 거죠. 아, 배열이구나.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의 3승? 6의 3승? 6의 3승이 제일 맞지 않을까? 맞아요. 333 해서 9라고 그러니까 27이라고 놔도 되나요? 그렇게 푼 사람 있어요? 아니, 안 풀었어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자 이제 합이 4인 경우를 보면 1, 3이 있고 2, 2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냥 요거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냥 1, 3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이제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총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러면 선생님이 확률에서는 근원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2, 3 1, 2, 3 세 가지밖에 없어서 3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게 1이 나오는 경우와 2가 나오게 하는 경우와 3이 나오게 하는 경우에 비중이 다르죠. 기여도가 달라요. 기여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로 푼다 그러면 6의 세제곱 이렇게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가 1을 다 다르게 봐야 된다. 1을 다 다르게 봐야지만 이제 문제가 접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 던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1, 3이 나올 수도 있고 3, 1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를 일단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를 곱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요거를 풀면 첫 번째 1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두 번째 3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수가 홀수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2가 나왔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요 2는 요거 경우 두 가지죠.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에도 2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게 사건이 끝난 거고 이게 사건이 끝난 거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걸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그렇죠? 이렇게 풀면 확률이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답이 되나요? 풀어봐야겠는데요.
여기가 2, 4, 2, 4가 있으니까 2, 4로 묶어내면 여기는 3이고 여긴 2니까 5가 되네요. 그죠? 에이. 66 계산 되게 힘들게 하는데 이거. 3의 세제곱에 3의 세제곱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 2, 5, 10 이렇게 27분의 10이 있나요? 없는데? 하나가 더 있나? 오늘 잘못 풀었을까요? 아, 이것도 지운 거죠? 이것도 지웠어요. 27분의 5. 네, 3의 세제곱. 다 잘했어. 그래서 27분의 5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에 2가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를 다시 풀면 처음에 1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왜? 6개 중에 3개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3, 1이 나오려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아니 아직 더 있죠. 곱하기 뭘 해야 되죠?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더하기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그래서 확률을 푸는 게 나중에 보면 계산이 훨씬 편해요. 총 경우의 수 분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요 풀이도 상당히 좋아요. 또는 이제 두 개니까 6분의 2 그다음에 6분의 3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6, 6, 6 3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이 맞아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됐죠? 끝났어. 수업 끝. 썰렁한 농담이었어요. 괜찮아. 600 몇 번이죠? 24번? 맞네. 4월에 태어난 4사람 ABCD 중 적어도 2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두 다른 경우와 한 명이 같은 경우 모두 다른 경우만 빼면 되나요? 두 사람의 생일이 같으니까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경우가 생일 날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알죠?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뽑다 보면 생일 같은 날이 많아요. 자, 4월은 태어났어요. 그럼 적어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인가요? 1에서 몇 명을 빼는 거죠? 네 사람이 다 다른 경우지. 네 사람이 다 다른 경우니까 어떻게 하죠? 잠깐만. 그렇죠. 잠깐만. 4월이면 며칠까지 있어요? 1, 2, 3, 4, 30일까지 있네요. 30일까지 있어요. 30개 중에서 계산이 너무 귀찮은데.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도 30가지죠, 그죠?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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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30의 4제곱. 그 다음에 다 다른 경우는 그냥 4일이 서로 다르게 배정하면 되죠. 그래서 30개 중에 4개를 배정하면 돼요. 그래서 30p4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계산법인데 이거. 됐어요? 30 이게 퍼센트일까? 20 두 사람이 같은 확률. 두 사람이 같은 확률. 두 사람이 같은. 두 사람도 같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사람이 같은 건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같고 이 사람이 같아도 되고, 세 명이 같아도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우를 반대쪽으로 푸는 거예요. 싹 다 하지 말고 모두 다른 경우를 빼면 한 사람은 같을 거야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30 곱하기 30 나오나요? 아 멋있어요. 이게 10분의 9가 되고 이거 근데 아 그러네요. 나오겠네요, 그죠? 놀라운 이상입니다. 625번. 뭐야, 왜 여기서 이런 거죠? 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K개 들어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은 15분의 8이다.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라는 건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에서 얘 뽑히고 얘 안 뽑히고 얘 안 뽑히고 얘 뽑히고 둘 다 뽑히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빼면 돼요? 둘 다 안 뽑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이거보다 경우의 수가 더 적어요. 이럴 땐 여사건으로 하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사건으로 하세요. 그러면 10개의 당첨 제비 중에서 K개니까 이 경우 둘 다 안 뽑는 거는 지금 10개 중에 K개가 당첨 제비면 이거 당첨 제비 아닌 건 10-K개죠. 맞아요? 여기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0-K 이렇게. 여기서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또 하나 빼면 9-K 이렇게 되나요? 9-K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게 여기서 1에서 뺀 게 두 개를 곱해야 되나요?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아닌데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잠깐만. 그래서 두 개를 뽑는 경우, 세 개를 뽑는 경우, 10C2에서 여기도 10-KC2가 되는 거죠. 10-K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뽑으면 되겠네요. 둘 다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5분의 8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야? 15분의 7. 그래서 계산 시작하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연속함수니까 그냥 뭐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n하고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연속함수니까 두 개 연속함수를 곱했더니 여기가 15분의 7이니까 이게 15분의 7 그러면 5로 하면 2 되고 여기는 3 되죠. 3 되죠. 3이 6 곱하기 7 되네요.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7인 거고 얘가 6인 거예요. 큰 수에다가 6 주고 이렇게 해서 K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K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 당첨제비 뽑았을 때 여기 이 2를 곱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그죠? 2를 곱해야 된다. 아,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문제가 되면 또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하고 넘으니까 그냥 갑시다. 600
25 했으니까 637. 0, 1, 2, 3, 4, 5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할 때 3개를 뽑아 1년을 나열하면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했을 때 각 자리는 3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짝수를 생각하는 게 훨씬 경우가 적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중복을 허락하여서 뽑았습니다. 이런 거죠. 1년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아니라 중복순열이네요. 그죠? 중복순열이네요.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몇 개? 5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6가지, 세 번째 자리에도 6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모두 다 짝수인 경우예요. 그럼 짝수는 너 3개가 있네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짝수가 0이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긴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3개가 다 올 수 있죠. 3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1에서 빼주시면 돼요. 1에서 빼주는 이유는 전체에서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분에서 요거를 보는 건지 전체에서 이거를 보는 건지, 물론 이제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부분인지 전체인지 조금 신경 써서 하세요. 637번 하고 냈으니까 642번 642번 러블리. 6개의 문자를 1년을 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같은 문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런 건 잘못 찾는 건 끝나는 거예요. 자, 전체에는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같은 문자가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이웃한 경우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같은 문자가 이웃한 경우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배열하는 거니까 6개의 문자 중에 2개가 같으니까 이게 될 거고요. 그죠? 같은 문자가 이웃해서 한다는 건 L하고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로 보면 L하고 자리를 바꿔도 우리는 눈에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5개를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3분의 1을 빼주시면 되네요. 그죠? 요건 5팩 지워지고 나면 여기 6 남을 거고, 요거 2팩 위로 올라가면 2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6분의 2 해서 3분의 1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선생님 설명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A, B를 포함한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6명이 임의로 다시 의자에 앉을 때 A, B가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 사람이 A, B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우와, 신기하네. 또 어려운 문제인데?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교란수녀 문제죠? 맞아요? 교란수멸이. 그냥 교란수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랑 같지 않은 걸 배열하는 거. 즉 함수가 i를 대입하면 i가 나오지 않는 함수의 경우의 수.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규칙은 알려줬지만 교육과정 외라서 이 규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보통 n이 4일 때가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경우의 수는 9가지라고 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문제죠. 그죠? 근데 그 문제로 풀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6명이 앉았어. 다른 은자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네요. 여기 뷰런스의 문제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선생님이 잠깐 혼동했어요. 6명이 다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A, B만 다른 자리에 안 앉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A, B가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이니까 네, 근데 그냥 A 어차피 6건이니까 A, B가 앉은 거에서 1을 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풀 때 6건을 안 보고 풀었으니까 6건으로 풀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은 A, B가 둘 다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A만 바꾸면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도 아니죠. A, B가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되는 그쵸? 여기도 아니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A, B가 둘 다 다른 의자에 앉아야 돼요. 맞아요? A, B가 둘 다 다른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럼 처음에 A, B가 이렇게 앉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둘 다 다른 의자에 앉는다는 건 A, B가 여기 가서 앉든 이렇게 앉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럼 6건을 구한다는 건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B만 옮긴 경우, 그 다음 또 누가 옮긴 경우? A가 옮긴 경우,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안 옮긴 경우.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걸 6건으로 구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해요. 만약에 A, B가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을 그냥 구하라 그랬으면 그러네요. A가 일단 A랑 B랑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경우가 몇 가지나 나오는지.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B 자리에 앉고 B는 다른 데 앉는 경우. B가 A 자리에 앉고 처음에 A, B 이렇게 써놨을까? 처음에 A, B예요. 이렇게. A는 다른 데 앉는 경우. 그 다음 둘 다 다른 데 앉는 경우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경우가 좀 많네요. 이거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조금 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건이 좀 풀기가 쉽네요. A는 그 자리에 앉고 B가 다른 데 앉는 거. 그래서 A는 그 자리에 앉고 B가 다른 데 앉는 경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팩이죠. 6명이 배열하는 경우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구해놨어요. 6팩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그럼 A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A는 그냥 자기 자리에 찾아가면 돼요.
그다음 B가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거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B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다음 나머지 네 명은 마음껏 앉으면 되죠. 마음껏 앉으면 돼요. 그래서 4팩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A는 그대로 있고 B가 그대로 있고 A가 다른 데 앉는 경우예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A나 B나 경우의 수는 똑같죠, 그죠? 얘도 B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1이고 A가 딴 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도 편하게 앉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A, B가 이번에 어떻게? 둘 다 안 바꾸는 경우. 그럼 A와 B와 둘 다 안 바꿨으니까 A와 B와 둘 다 안 바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되고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건 1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A, B가 저 6자리 중에 2개 모르는 건 A, B가 6자리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근데 그 고를 때 원래 있었던 자리일지 아닐지 그걸 모르잖아. 그게 좀 헷갈려요. 6자리 중에 2자리를 골랐는데 이 자리랑 이 자리를 골랐다고 가정합시다. A, B가 원래 여기 앉았어. 근데 2자리를 골랐더니 이 자리랑 이 자리를 골랐어. 근데 A가 여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아예 맨 처음에 그냥 A, B 자리 정하는 건 상관없는 A, B 자리 정하는 거? 그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A, B의 자리는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까다롭긴 해. A, B가 어딘가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자리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6팩에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 있어. A, B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두 자리를 선택해서 A, B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사건을 안 풀면 두 가지로 나오지. 두 가지? 어떻게? A가 B 자리에 앉으면은 A가 B 자리에 앉았어. B는 자기 자리에 못 앉으니까 A가 B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안 되죠. A가 B 자리에 앉았어요. A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5팩 나열인 거고 5팩 나열이고 다른 자리를 만들면 그것도 5팩 나열이고 A가 그럼 B는 자기 자리에 못 앉고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A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B는 어차피 자기 자리에 못 앉으니까 그러면 A가 B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4개 중에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잠깐만. 그럼 봐. A가 이제 B의 자리에 앉았어. 그럼 나머지 이제 5명이 아무 데나 앉으면 되죠. 그래서 5팩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B가 이번에는 A 자리에 앉는 거 해야 되지 않아요? A가 B 자리에 안 앉았다고 가정하면 그냥 두 가지만? 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럼 B가 이제 여기는 A가 B 자리에 앉은 거고 이번에는 이제 A가 B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이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어딘가에 가서 A가 앉은 거죠. 그럼 A는 앉았고 B는 B 자리랑 A가 앉은 자리를 못 앉으니까 4 곱하기 그러면 여기 자기 자신만 안 앉으면 되니까 여기 나머지 4 이렇게 앉고 3이 그 다음에 3팩 얘가 여기 앉았어. 그 다음 B는 여기. 그럼 4팩 아니야 4팩? 4명 남았으니까 B 자리는 이렇게 여기서 B 잠깐만 A가 여기 네 중에 하나에 앉은 거잖아. 그래서 4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A를 앉혔어요. 이제 B 앉아야지. B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래서 어딘가에 앉았어. 그래서 B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그래서 4를 했죠.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은 거야? 3개 4개 남은 건데? 4개 그러니까 여기 4팩.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돼요? 이게 경우의 수가 더 적은데? 경우의 수가 더 적어. 답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래요? 확인해 줘요. 이거 아닌지 이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6건이라는 건 경우의 수가 적어지면 푸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면 푸는 게 좋아요. 이건 지금 경우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수업에 재미가 없어 보이고. 됐습니까?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잘못 푼 걸 수도 있으니까. 지원해도 괜찮아요? 네. 644? 다섯 개의 문자 A, B, C, D,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왼쪽이 오거나 B가 C보다 왼쪽이 오도록 나열할 확률은 A가 B보다 왼쪽이 오거나 B가 C보다 이건 전체 경우는 나왔죠, 그죠? 6번 잘 생각 못하나 봐. 이거 빙글빙글 돌아요. A가 B보다 왼쪽이 오거나 B가 C보다 왼쪽이 오거나 요거 또는 요거죠. 맞아요? 그럼 요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3개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가 3개가 있어요. 이거 반대 경우 뭐죠? 12A 12A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라도 만족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네요, 이거. 맞아요. 이러네요. 이거여도 되니까 여기가 여기는 절대로 안 오고 여기가 여기는 절대로 안 오고 그러면서도 만족한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경우를 빼시는 게 좋겠네요. 저렇게 다들 똑똑할까? 안 들어가지 뭐랄까. 맞아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이게 3개가 다 깨진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푸시면 되죠. 이렇게. 649까지 풀었고요. 653번 갑시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뇌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확률은 3개의 주사위는 10은 없죠. 그러니까 2하고 5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2하고 5가 3개가 있는데 2하고 5는 반드시 한 번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결. 5는 또 한 번 들어가도 되고 2도 또 한 번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 2, 5도 가능하고 2, 5, 5도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10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2하고 5가 한 번 들어가거나 2가 한 번만 들어가거나 5가 한 번만 들어가거나 근데 4 5는 뒤에 짝수 2개 오면 10의 배수는 그쵸. 4도 되죠. 6도 되고. 그래서 2, 5 그러니까 2 때문에 가능한 게 4, 6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면 5
5가 들어가는 경우와 5가 있는 경우와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5가 없는 경우에서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그쵸? 이렇게 풀어보면 얘가 이제 10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10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10의 배수가 아니면 그걸 빼고 나면 다 10의 배수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면 10의 배수로 확인하기 위해서 5가 있는 경우와 5가 없는 경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가 있으면 짝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5가 들어가는 순간 모두 홀수여야 돼요. 5가 없으면 뭘 해도 10의 배수 될 수 없어요. 그죠? 이건 뭘 해도 10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5를 뽑는 경우죠. 5를 뽑는 경우. 5가 몇 개 있느냐도 문제네. 이거 참. 5가 있는 경우, 5가 없는 경우. 어렵네. 노말인데도 어렵네. 선생님한테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요. 참. 5가 하나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다 풀어야 되나요? 5가 없거나 너무 많은데 그러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5, 2, 5, 4, 5, 5, 6 다 가능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중복이 생기네요. 저기도 중복이 생기고 5가 없는 경우와 5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5도 홀수인 경우에서 잠깐만 홀수와 짝수를 일단 좀 나눠봅시다. 짝수는 2, 4, 6이고요. 홀수는 1, 4, 5예요. 홀수로만 하면 저기 홀수로만 하는 경우 자 그냥 해봅시다. 할 수 없죠. 일단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10의 배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3가지 135, 135, 135, 3가지 됐어요? 135, 135, 135 3가지. 그래서 135, 135, 135 3가지니까 3가지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3의 세제곱. 여기에는 지금 5가 한 번 쓰인 경우, 2번 쓰인 경우, 3번 쓰인 경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쓰인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111, 333 이런 경우도.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좀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개수를 세고요. 나머지는 5를 제외하고 짝수 홀수가 다 같이 덩달아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5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면 홀수가 5의 배수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면 여기가 5의 제곱 5 다섯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5의 세제곱이 가능해요. 요 두 가지 경우가 일단 10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 중복이 생길 수 있죠. 여기는 5가 하나도 없지만 여기도 5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지. 그치? 어떤 애들이냐면 1,3으로만 만든 애들. 맞아요? 따라왔어요? 오케이.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여사건으로 한번 풀겠다고 작정을 했고 여사건으로 접근을 해볼게. 여사건으로 접근을 해보면 10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하면 얘가 들어가면 얘가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10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만 짝지어주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경우를 빼고 하려고 했더니 홀수들로만 만들 수 있어. 홀수들로만 만들면 무조건 10의 배수가 만들어지지 않아. 맞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엔 봤더니 짝수가 들어가도 되잖아. 1, 3, 4 이렇게 하면 10의 배수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5를 제외하면 무조건 안 나와요. 5를 제외하면. 좀 전에는 5를 집어넣어서도 만든 게, 얘가 5가 포함 가능하다라는 거야. 포함하는 경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5를 제외했으니까 5가 아예 없는 경우를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5를 제외하면 10의 배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로 만드는 모든 수는 10의 배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 해서 5의 세제곱 이렇게 풀었어요. 그때 이제 뭔가 찜찜해야 돼요. 이렇게 풀고 났더니 마음이 찜찜해야 돼. 뭔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풀면서 계속 찜찜한 느낌이 그 중복을 어떻게 빼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긴 5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긴 했지 반드시 5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애가 가능하냐면 1, 3, 5로 만든 것 중에는 3, 1, 3 이런 숫자도 가능한 거죠. 맞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 세 개로 만든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3, 1, 3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5가 없는 경우도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지금 5가 없는 경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가 없는 경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에도 지금 똑같은 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홀수 중에 5가 없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1, 3으로 만든 애죠. 그래서 1, 3, 1, 3, 1, 3으로 만든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2의 세제곱만큼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 따라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과 5의 세제곱을 더한 다음에 2의 세제곱을 빼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이 모든 경우의 수니까 거기서 1에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6건으로 해결한 것 같아요. 여기 있었군요. 필요 없는 걸 푼 줄 알고. 왜 얘기를 안 했지? 됐나요? 민정이는 친구 A, B, C, D, E에게 각각 생일 초대 카드를 썼다. 지금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이 수업 끝나면 나만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A, B, C, D 5명에게 생일 초대 카드를 썼습니다. 5개의 봉투에 적힌 친구의 이름을 보지 않고 무신고 카드. 드디어 이것도 나왔네요. 보지 않고 무신고 카드 한 장씩 넣었는데 A, B의 이름이 적혀 있는 두 봉투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쓴 카드가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봉투가 이렇게 있고 왜 그랬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집어넣나? 편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다 그릴 수는 없겠죠? 여기서 무심코 써놓고 착 집어넣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의 카드가 들어갔대요. CDE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봉투에 여기가 들어갔대요. 모두 들어갔대요. 이거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 건가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거네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5개를 5봉투에 넣었으니까 5팩토리알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까 문제랑 비슷할 것 같은데 풀이도? 지빈이 아까 풀이도 가야지. 좀 재밌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면 A를 B에다가 넣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B는 B에 못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막 집어넣어도 돼요. 막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4팩토리알 이렇게 되네요.
맞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여기 두 봉투만 관심을 갖는 거야. 여기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그건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맞죠? 카드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맞아요. 카드에도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 거니까 A가 B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싹. A를 이번엔 B에다 안 넣고 어디다 넣어요? C, D, E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C, D, E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 B는 여긴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 3 근데 B를 여기다 넣었어요. 어딘가에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세 장을 세울 봉투에 넣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푸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답이 나오나요? 해볼까요? 여기는 5분의 4고 5분의 1이고 더하기 여기는 5, 4 9 그럼 여기 4 곱하기 4 그럼 5, 4, 20 13 20분의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네. B가 A에 들어가면 아 그런 거예요? A, B는 무조건 C, D, E로 가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냥 자기 이름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B로 간 건 했는데 왜 B는 A로 간 거? B는 A가 B로 가면 B가 선택하는 경우에서 B가 A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분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전체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가 B로 간 경우와 A가 B가 아닌 다른 C나 D나 E로 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B가 A로 간 경우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약에 내가 B가 A로 간 경우와 B가 C, D, E로 간 경우로 나누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동시에 같이 나누는 건 조금 까다로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 또 B가 A로 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B가 A로 가는 경우 이렇게 또 나눠야 돼. 그래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자, 앞에 보세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좋아요. 중복순열이네요. 아니 중복조합이네요. 그죠? 의미 아닌 정수도 좋고 10이니까 좋아요. 3H12 전체 경우의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했더니 0이 아니래요. x랑 y랑 z랑 그 누구도 같지 않대요. 이거는 뭐야? 셋 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x는 y랑 같지 않고요. y는 z랑 같지 않고요. z는 x랑 같지 않아야 돼요. 이런 얘기죠. 요거의 반대는 x는 y랑 같던지 또는 y는 z랑 같던지 또는 z는 x랑 같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엔드니까 경우의 수는 이게 훨씬 많은데? 그쵸? x는 y랑 같고 y는 z랑 같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 두 개가 같은 경우 세 개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셋 다 같은가요? 두 개가 같으면 셋 다 같은 경우 오호
근데 요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쉬웠어요? x는 y랑 같지 않고 y는 z랑 같지 않고 z는 x랑 같지 않아요. 이게 쉬울까? 세 개의 수를 뽑았는데 셋 다 더해서 10을 만족해야 되고 그럴 때 세 수의 합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2, 8 이런 거예요. 2, 0, 8도 가능하고요. 8, 2, 0도 가능해요. 맞아요? 합은 10을 만족하는데 셋이 같으면 안 돼요. 얘는. 요거는 x랑 y랑 같고 z는 같지 않은 경우예요. 얘는 그러면서 또는 y랑 z는 같고 x는 같지 않은 경우. z랑 x랑 같고 y랑은 같지 않은 경우 이런 거예요. 아니면 셋 다 같은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빠져요. 이런 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 경우를 푸나 이 경우를 푸나 이 경우를 푸나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만 푸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이쪽이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 푸는 것보단 여기가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건으로 풉시다. 괜찮겠죠? 그러면 하나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만 푸시면 돼요. x는 y랑 같으니까 2x 더하기 z는 10이에요. 0도 가능하고.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냐면 0부터 몇 가지 가능해요? 5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6개예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왜냐면 얘가 결정되면 z는 자연스럽게 10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씩 따라 붙기 때문에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0 집어넣어도 되고 5 집어넣어도 되고 6개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3 곱하기 6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1 빼기 3개 중에 3H 10에서 3 곱하기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여사건이 조금 편해요. 느낌이 좀 와요? 이게 아마 요거 푸는 게 아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셋 다 다른 경우.